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2로 돌아온 고유희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지난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아마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런 생각도 들 건데, 우리 이번 여름방학은 저도 이렇게 보냈거든요. 굉장히 무더위에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낮에는 34도 35도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밤에는 열대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상생활을 많이 지치게 하는 이런 기후, 그리고 우리 발목을 지금 2년 넘게 잡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재확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다른 여름 방학보다는 조금 지친 이런 일상을 이제 보냈던 것 같은데, 아마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민들이 다 이렇게 여름을 이제 보냈는데, 벌써 저녁에는 선선하죠. 딱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계절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했더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매일매일을 보내면서 2학기를 충실하게 보낼 이런 준비를 좀 우리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2학기 때 이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2는 좀 1학기 내용이 좀 아웃라인을 잡는, 건강보험이 어떤 것이다 라는 아웃라인을 잡았다면, 2학기는 좀 시험 대비 위주로 진행을 할까 해요. 우리 학생들 3가지 기본적인 그 시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병원행정사, 그리고 건강보험사.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일단은 준비된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것을 하든 만반을 준비해서, 또 이 3가지 그 자격증에서 빠지지 않는 게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 대비를 위한 학기를 충실하게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 2학기 평가 방법은 1학기하고 다르지 않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1학기 성적을 이제 보면, 이 고유희 교수는 성적을 이렇게 주는구나 라고 좀 가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공부에 좀 충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충실하다 보면 결과는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충실하게 하지도 않고 좋은 점수를 기대하면 안 되시겠죠. 네. 자, 그럼 평가 방법 출석 20%. 네. 출석 20%는 이제 학교 방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평가, 기말평가 30%씩, 그리고 레포트 20% 해가지고 총점을 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거죠. 네. 출석관리. 출석관리 같은 경우는 지각 3번이면 결석 1번.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제 시간에는 요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빠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기간이 지나면 물론 유튜브에서 확인을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출석으로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출석 관리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동영상 녹화 강의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또 이제 학교 방침이 이제 또 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되면 또 수업 중에 출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에 대한 강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 강의 방향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OCS 활용은 할 거예요. 네, 후반기에 OCS 활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익숙하신 이런 이제 학생분들도 계시고 OCS 활용이 낯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활용에 대해서 후반기에 일단 기본적인 젊으신 분들이라서 이거는 이제 금방 잘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활용은 2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제도의 이해,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뭐 건강검진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 다음에 산재,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보험, 이런 이제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잠깐 짚어 넘어갈 거고요.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예요. 진료 행위료 산정 기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지침,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 수가 들어가는 거,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2학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카톡으로 남긴 것처럼 1학기 때 이제 했던 건강보험 이론 및 실제 법문각에서 나온 걸로 이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숫자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도에 도입이 됐다. 도입된 이래로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됐다.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숫자를 하나 더 외우자라고 하면 2011년도에 통합이 됐죠. 그래서 요 세 연도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배울 때는 역사 이런 것들은 조금 역사에서 또 연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의료의 그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자격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이런 것들이 병원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냐, 자동차 보험이냐, 산재냐, 이런 자격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 수가 적용에 따라서 이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가 같은 경우는 행위별 수가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별 수가에 따른 수가 적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들이 이제 무시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는 어쨌거나 의료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급여 산정 지침에 따른 전문 지식을 조금 습득하기 위한 이런 그 시간들이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뭐 저뿐 아니라 직원들, 그리고 뭐 선후배들 보면 이 진료 행위에 대한 누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6개월 만에 발견이 됐다. 아니면 뭐 3년 만에 뭐 그동안 그 청구를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격 관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OCS에서 빨리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FFS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누락이 되면 이제 그 못 받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누락에 대해서 빠짐없이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 수가가 이제 계속 바뀌고 이제 개발이 된다는 얘기죠. 계속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현장에서 보면 계속 서비스 향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서 이제 직업을 이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OT 기간에는 좀 어떤 거를
좀 다뤘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1학기 때 OT 때는 약간 그 목표가 있는 삶, 목표가 없는 삶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료와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아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것인데 헬스케어와 만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으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 그러니까 OT 기간이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는 좀 그 개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무엇이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는 사실 불과 얼마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 포럼,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클라우스 슈바프라는 회장이 2016년도에 언급을 했대요. 그래서 기존의 산업혁명과 다른 엄청난 제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 하지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신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게 이 4차 산업혁명의 어원, 그러니까 이제 최초 언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라고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우리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혁명이죠. 그래서 증기기관차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예전에는 다 손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기계로 이제 그 이루어진 게 1차 산업혁명인 거고,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공장이 막 24시간 돌아가는 이런 이제 대량 생산의 혁명이 2차 산업혁명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3차 산업혁명은 지식 정보, 그래서 정보가 뭐 돈이다, 뭐 정보가 그 미래를 이제 주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능 정보 기술이다. 앞에서는 정보, 갖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이제 그 삶의 질이 달랐다면, 이 정보가 지능 정보, 그래서 이 정보에 빅데이터나 IoT나 클라우드에 지능이 들어가 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라는 말로도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2016년도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 향후의 일자리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죠.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일자리가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사라질 일자리가 뭐 710만 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쇼크로 왔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키워드가 두 가지다. 사실 뭐 초연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아리아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아리아 뭐 불 좀 켜줘, 뭐 아리아 뭐 선풍기 좀 켜줘, 아리아 나 우울해, 뭐 좀 즐거운 음악 좀 틀어줘. 그러면 아리아가 알아서 선풍기, TV, 뭐 그 불 막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였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초지능,
그래서 지능 자체가 초지능,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에 따른 지능보다 더 많은,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정보들이 모이면서 초지능.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반가움, 빨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공포감을,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좀 적응하지 못하는 굉장히 빠른 변화와, 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딥러닝이 된단 말이에요.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기계들이 여러 가지 방대한 정보를 이제 그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해 가지고 산출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옛날에 막 그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로봇이 사람을 지구에 유해한 존재다라고 하면 막 사람을 이제 막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컸다라는 얘기죠. 우리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그죠? 예, 여러 가지 뭐 아이로봇 이런 영화를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이 됐었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과연 헬스케어, 보건 쪽에 와 만났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일하게 될 의료 산업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의사도 없어진대,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진짜 수백 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물어봐요. 의사가 없어진대요? 의사가 뭐 AI가, 로봇이 뭐 수술도 한대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은 의료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의사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병원은, 이제 의료 산업은 의사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주체가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의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벤처 투자자,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가 뭐 미래에는 80%의 의사가 첨단 기술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한 사람이 그 말이 의사들이 과학을 근거로 해서 진료를 하는 것보다는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의사들이 어떤 일관성이 부족하고 편차가 크다. 사실 우리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의사가 사람이다 보니까 오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진료 방법을 조금 이제 일관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는 이런 경우도 분명하게 발생을 하죠. 근데 이 AI 같은 경우는 여러 딥러닝이라든지 뭐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워낙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의사보다 더 저렴하면서 정확하게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분도 있죠. 자, 그러면 모든 의료 영역을 AI가 포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인지 능력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물론 AI는 그 이미지로 이제 그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독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람보다 많을 수 있겠죠. 왜냐면 정말 많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그 학생들 그거 기억나세요? 알파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바둑 천재인 이세돌 씨하고 이 바둑을 두는 AI 알파고하고 대회를 했을 때, 물론 이세돌 씨가 한 번 이기기는 했지만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공포감, 그러면 그 공포감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러면 좀 없어질 만한, AI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의료 종사자를
인공지능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 이거에는 노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계적인 일은 기계가 대신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열심히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뭐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사실 공부가 잘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동기부여를 어떤 거로 예를 좀 해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과 의료의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AI는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AI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이거 하면 되는 거죠. 기초 연구. 새로운 것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라든지 기준을 생성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아니면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위에 있는 기계적인 역할보다는 좀 새로운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아니면 의료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또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거를 응용하는 이런 공부를 조금 더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이제 어차피 시대는 변한단 말이에요. 예, 시대는 변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공부는 그죠?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내가 선택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이루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길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뀌는 길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할 것이냐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과거에도 현재에도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항상 가만히 있었던 삶은 없었죠. 물론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앞에 있는 것만 공부하지 마시고 물론 앞에 있는 공부에도 충실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자꾸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2학기 OT 1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2교시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잠시 쉴게요.